다음에 피폭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사항.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종사자들이 어떻게 피폭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피폭 사고가 됐을 때 응급 조치를 해야 되냐라는 거겠죠. 실제로 저희 비파괴 업체에서는 선원 이탈 사고라는 건 뭐냐면 아까처럼 외국에서 나온 것처럼 선원이 아예 빠져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선원이 콜리메트로 들어갔는데 장비로 다시 회수되지 않는 때 그걸 이제 선원 이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대처를 한다, 막 이런 피폭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는 위치고 피폭을 받은 사람의 위치에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방사선 피폭 맞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병원부터 가셔야 되겠죠. 네, 병원 가셔가지고 혈액 검사부터 하시는데 원자력 병원이 아마 이 근처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원자력 서울 쪽에도 원자력 큰 병원 큰 데가 있고 원자력 병원을 가서 상세하게 검사를 받을 거면 이제 염색체 검사 이런 것들을 받으시게 되고 일단은 원자력 병원이 멀다 그럴 경우에는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피폭 받았다고 피 검사를 했을 때 보통은 혈색소량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치유력이 좋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증세가 나타나고 이럴 거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맞아야 됩니다. 지나가서 맞았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 저희 종사자들이 살량난다고 50ml 뜨잖아요. 그죠? 그 정도 맞아도 아무런 증세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법으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맞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런 증세도 못 느끼실 거고 증세도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원자병원 가서 피폭 받은 걸 검사를 할 거면은 염색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검사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킨스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요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당사자야 어찌됐든 병원에 가서 왔다 갔다 치료를 받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킨스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대응 조치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죠? 이렇게 되면 현장이 마비가 되죠. 맨날 원자력 원안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고탈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러한 작업 수식들이 응급조치 사항도 있으면 이거 다 현장에 붙여져 있을 겁니다. 이게 법으로 게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 한 번씩 읽어 보시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사선은 맞으면은 병원에 가셔야 되고 제일 좋은 게 뭐다? 안 맞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표시가 있는데 쟤들 뭐하나 싶어서 가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구역이 설정돼 있다 하시면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쪽 근처로 출입을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을 안 하더라도 쟤들 보니까 작업 안 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가시면 안 돼요. 왜? 선원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 가만히 서 있으면 작업 안 한다고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티가 두껍고 선원의 강도가 낮으면 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슈팅 해놓고 선원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바깥에 이렇게 관리구역이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누구 오나 안 오나 감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쟤들 괜찮네 하고 옆으로 지나가시면 안 되고 이런 게 보신다 싶으면 애초에 그냥 멀찌감치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안 맞는 게 최고의 응급조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불이 바바바박 들어옵니다.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지기가 저희 같은 경우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지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 작동은 되는데 보시면 이게 방사선을 직방으로 많이 직선으로 바로 맞게 되면
이게 장비가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 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나 안 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용시설 안에서는 자기가 뭘 하겠다고 먼저 들어가시지 마시고 주변에 둘러보시고 작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둘러보셔야 되고요. 작업자가 있으면은 들어가도 됩니까? 이런 일 때문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도 됩니까? 라는 식으로 먼저 문의를 하시고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안 하고 있구나 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똑같은 경우입니다. 선원은 쌓아져 있고 직원들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라. 웬만하면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요 다음 거는 허가사항이고 장비 인력사항이고 그러니까 빗하게 관련된 사항들을 다 첨부해 놓은 내용들이니까 필요하시면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은 시설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청을 해서. 시설검사 먼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일시적인 사용장소. 무슨 얘기냐? 작업장 개설 신고한 그 장소 안에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면은 시설검사는 면제되고 당연히 허가는 다 맡아야 됩니다. 똑같이. 허가 비용도 뭐 300만 원씩 들어가고 합니다. 한번 그냥 서류하는 검토하는데 어쨌든 그런 허가 서류는 무조건 다 동일합니다. 그냥 시설감사만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발생장치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발트 같은 경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시설에서 쓰셔야 되고요. 이리듐은 20kg 밑으로 그다음 셀레늄 60kg 밑으로 바깥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제가 말했죠. X선 뭐 감마선과 X선 따졌을 때 X선이 더 힘이 약하다. 근데 X선은 무조건 지금 법적으로 사용시설에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그 조건이 뭐였냐면 왜 힘이 약한데 사용시설에 써야 돼?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빵 쐈을 때 산란 방사선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탁상행정이죠.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올해 초에 원안이랑 뭐 협회에서 다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바꿨습니다. 엑스레이도 바깥에서 쓸 수 있는데 조건이 붙어서 그래서 엑스레이도 바깥에서 쓸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다 사용시설. 왜냐면은 적정한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직은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신고 사항 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뭐 예를 들면 업무를 계획했을 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쑥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선임.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지금 산업안전법도 그렇고 안전관리자를 이렇게 많이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작업장 사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명이 3곳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보통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2곳만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뭐 서울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 12명인데 안전관리자가 7명 막 이렇게 되죠. 그럼 안전관리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지금 있는데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하려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뭐 안전관리자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안전관리자 대리자도 있거든요. 안전관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안전조치 그다음에 순서대로 법은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